네, 여러분 3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자원봉사 업무 설명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작성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준비 단계에서 조정자가 자원봉사가 오시기 전에 이렇게 업무 설명서를 다 작성해 놨다면 이제는 뭐를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업무 설명서가 완성되면 뭐를 해야 된다고요? 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자원봉사자 모집이란 무엇일까요? 지역사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잠재되어 있는 유용한 자원을 끌어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참여시키고 기여하도록 하는 자원봉사자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 또는 수요처를 만나게 하는 그 과정에 누가 연결하는 역할을 할까요? 자원봉사 조정자가 모집하는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다시 정리해 보면 자원봉사자 모집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잠재되어 있는 유용한 인적 자원을 끌어내는 활동이다 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자원봉사자와 업무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관과 수혜자의 욕구가 만나는 과정이 자원봉사자 모집의 과정이다 라고 다시 한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부여해야 될까요? 자원봉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기관이나 또한 시설에서 제공하는 일거리와 만나도록 주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자원봉사 모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원봉사자 모집자의 역할은 많은 자원봉사 신청자들의 문의를 업무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 적격의 후보자를 찾아서 지역사회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많은 사람들은 자원봉사를 모집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관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집한다고요?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자원봉사를 하러 가는데 그 기관에서 진행할 돈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나를 대체 인력으로 자원봉사를 모집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예, 여러분이 한번 입장 바꿔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 이런 느낌을 받는다면 내가 고요한 영역에 주어지고 어떤 주인의식이 있고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인가에 대체된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어떤 자원봉사자에 대한 동기부여가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원봉사자를 직원의 업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충분한 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한다면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재정 부족 때문에 모집하게 되면 자원봉사자의 업무 영역은 제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우리가 설명서, 자원봉사, 그쵸? 여러분들이 만드는 자원봉사자 업무 설명서에 명시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 자원봉사자들에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 기관은 자원봉사자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명시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재정 부족에 때문에 모집한다면. 네, 그래서 물론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부족한 재정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가 참여함으로써 기관의 재정으로 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따라서 기관은 재정과 훈련된 직원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뭐를 이루어서요? 팀을 이루어서 지역사회 서비스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설 때 비로소 자원봉사자 모집을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대구식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자원봉사가 잠재적인 역량을 갖고 직원과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된다면 활성화되고 보람이 있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자원봉사자 그 모집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자원봉사자 모집 과정은 1단계의 모집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 모집 대상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3단계에 홍보 수단을 설정합니다. 4단계에는 홍보 자료를 제작하고요. 5단계에는 모집 활동을 수행하고 6단계에는 평가 및 조정을 하는 이런 단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 모집 계획을 수집하는데요. 모집 계획에는 어떤 분야에서 활동할 어떤 자원봉사자를 언제까지 몇 명을 모집하기 원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과정을 최근에 충청남도에서 사업을 진행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더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사례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충청남도 사업에 2억의 사업비를 받아서 이렇게 요즘에 가정폭력이 되게 발생하고,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하다 보면 이렇게 아동학대도 일어나게 돼서, 또 아동들이 폭력에 노출되면 또 학교폭력과 또 여러가지 폭력에 노출되는 가정폭력이 폭력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청남도의 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한 사업비를 한 2억 정도 이렇게 따서 충청남도에 있는 그 가정폭력 또 성폭력 여성 권익증진 시설에 2억 사업비를 다 나눠서 이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는 자원활동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번에 도청하게 제안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지역 활동가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어떻게 모집했냐면 계획을 세웠는데 그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이렇게 찾아오거나 112에 신고하셔서 지원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열악한 사람들은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원활동가, 자원봉사자를 훈련시켜서 이제 그 집을 방문한다든가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업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모집 계획을
자원봉사 모집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초대졸 이상 나온 사람, 또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사회복지를 전공한 사람이라든가 또 이렇게 어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모집 계획에 몇 명 인원을 모집하냐면 10명 모집하는 걸로 모집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냐면 사회복지나 상담이나 이런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전공을 공부한 자원봉사자를 언제까지 4월 말까지 또는 5월 중순까지 10명을 모집하는 것을 공고를 했습니다. 예,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2단계에서 모집 대상을 설정할 때 어디에서 그들을 찾을 수 있으며 만날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요. 자원봉사 모집 대상은 지역에서, 예를 들면 우리 천안이다. 그러면 천안 지역에 살고 있는 대상들을 이렇게 모집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집 대상의 나이는 보통 20대에서 50대까지 아니면 60대까지 이렇게 모집 대상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 대상을 설정을 하고 이들을 홍보하는 홍보 수단으로서는 SNS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는 그 지역 교차로라든가 뭐 이런 신문 또는 시군마다 어떤 시에서 발간하는 소식지를 통해서 이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을 어떻게 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거의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이 자원봉사자들에게 강의를 갔다 와서 어떻게 이 사업을 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자원활동가를 대상으로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떻게 홍보했냐, 당신은 어떻게 오게 됐냐라고 자원봉사자한테 물어보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몇 대 몇의 경쟁을 뚫고 자원활동가로 이렇게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홍보 수단에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모집이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홍보 자료를 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고 지역사회에 요구는 무엇이고 활동 내용과 혜택 중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강조하고 대상 층별로 어떤 동기에 맞게 메시지를 조정할 것인지 이렇게 홍보 자료를 제작을 하는 부분이 브로셔를 제작해서 뭐 이렇게 잘 보이는 은행이나 주민지역 센터라든가 또 어딜까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뭐 군청이나 시청에 이런 홍보 자료를 만들어서 비치를 해 놓으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5단계로서는 모집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뭐 밖에서 뭐 아웃리치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또 했을까요? 뭐 이렇게 몽골 텐트를 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지나다니는 도서관이나 또 마트 앞에서 이렇게 모집 활동을 수행하기도 하고 또 여러 번의 홍보 활동을 할 것인지 또 10명이 채워지면 그만둘 것인지 아니면 10명이 2배수로 20명을 채우고 거기서 면접을 봐서 이렇게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모집할 때 누가 모집을 할 것인지 직원이 할 것인지 직원 플러스 자원봉사자와 팀을 이뤄서 할 것인지 모집 과정 각각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지 누가 홍보를 하고 또 누가 홍보물을 나눠주고 또 안내는 누가 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모집 활동에 참가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지 역할 분담은 제대로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집활동 수행 계획을 모집 과정에 이런 다섯 번째 단계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단계에서는 이 모든 것들의 모집 과정에 단계를 거쳤다면 이제는 평가 및 조정 단계가 있습니다. 이 평가 및 조정 단계는 모집 중간 결과 또는 최종 결과, 또 자원봉사자 조정 등 모집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모집 계획을 이제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모집이 되었는지 초기 평가, 중간 평가, 사전 사후 평가라든가 이 평가 방법을 잘 정하셔서 제대로 모집이 되었는지, 또 제대로 안 됐다면 또 어떤 방법으로 재모집 과정을 할 것인지, 이런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지금 몇 단계로요? 6단계의 과정을 걸쳐서 알아보는 이런 방법이 자원봉사자 모집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집 과정을 거치셨다면 이제 자원봉사자를 선발하고 면접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선발은 어떻게 할까요? 자원봉사자 지원하는 사람 중에서 현재의 환경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여서 자원봉사자를 선발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자원봉사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업과 적성, 또 그 자원봉사자의 연령, 성별, 종교, 학력 수준 등의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어서 자원봉사자를 선발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은 제가 사회복지를 시작할 때 자원봉사를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의 얘기를 잠깐 해드린다면, 저는 천안에, 서울에 살다가 천안에 이사 와서 자원봉사자의 문을 두드렸는데, 제가 두드린 자원봉사 기관이 천안 YWCA였습니다. 그때 2000년 초에 저는 자원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러 갔는데 마침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토론회의 토론자로 이제 저를 이렇게 초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안문화원에서 토론을 하면서 저의 자원봉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에 선생님들한테 얘기한 소록도에 자원봉사 갔었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저에게 콜이 왔습니다. 천안 YWCA에 가정폭력 상담소가 생겼는데 저에게 가정폭력 상담소 소장으로 이렇게 와달라는 콜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봉사를 하다가 이제 소장으로 이제 이렇게 픽업이 되어서 사실은 일을 하게 되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천안 YWCA 사무총장으로 또 일을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사무총장까지 하다가 결국은 그곳에서 상담소 소장과 사무총장을 통해서 여성 권익증진 시설인 충남 1366을 위탁받고, 또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를 또 이렇게 만드는 과정을 하면서 제가 이제 홀로서기 과정을 또 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또 학교에 들어가서 강의를 하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걸쳐서 저는 자원봉사를 시작으로 해서 제 사회복지의 역사와 강의하는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됐었던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제가 봉사를 했던 것이 지금 현재 이르게 된 거의 20여 년의 그 과정을 걸치게 된 과정들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원봉사를 통해서 내 적성에 맞는지, 자원봉사가 내 성별과 종교와 내 가치관에 맞는지, 그리고 자기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연결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자원봉사를 시작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원봉사자의 선발을 위해서 면접을 보시기도 하고 또 서류 면접이든 뭐 이렇게 대면 면접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개발하는 결국 타인을 위해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한 자원봉사고 자기가 개발되는 과정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원봉사자가 면접을 하게 되는 거죠. 면접은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조정자가 서로 첫 접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관에서 첫 대면을 하는 거, 이것이 자원봉사자의 면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면접의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잠깐 살펴보고 이번 차시를 마치려고 합니다. 면접의 목적은 잠정적인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의욕과 기술과 능력과 기관 및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관련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결국은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자원봉사자의 면접의 목적은 이제 지침을 참조해서 알아보도록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자원봉사자의 의욕과 기술과 능력과 또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관련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이 정말 중요한 면접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여기까지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또 여러 가지 과정 6단계를 통해서 또 면접하는 과정까지 오늘 3차 시에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